LA 부동산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50년간 세계 부자들의 로망이었던 비버리 힐스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하나둘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화제의 중심에는 실리콘밸리의 거물급 CEO들과 월스트리트의 금융 거장들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의 새로운 목적지가 바로 LA 한인타운이라는 것입니다. CNN, 폭스뉴스,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모두 이 현상을 일시적인 버블로 치부했지만 실체는 달랐습니다. 미국 최대 부동산 재벌의 딸이자 500만 팔로워를 거느린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가 극비리에 갑자기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아파트에 무엇이 있길래 미국의 부자들은 저택을 버리고 그곳으로 향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LA 비버리 힐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미국 최고의 부동산 재벌로 저는 어릴 때부터 호화로운 저택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사업을 돕게 됐죠. 그러다 SNS에 저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지금의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팔로워 500만 명.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제 SNS 계정의 모토는 진짜 부자는 단독 저택에서 살아야 한다였습니다. 그건 아버지에게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엘리자베스, 땅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진짜 부자라면 땅을 사고 그 위에 저택을 지어야 한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초여름, 제 신념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소문으로 들렸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CEO들이 비버리 힐스 저택을 팔고 LA 한인타운으로 이주한다는 소식이었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넓은 저택을 버리고 아파트로 간다는 거지? 그것도 한인타운이라니.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월스트리트 저널의 일면을 장식한 뉴스를 보게 됐어요. 비버리 힐스 저택 평균 매물 기간 30일에서 7일로 단축, 구매자 대부분은 한국계 부동산 개발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상치 않은 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그날 밤 제 DM으로 쏟아진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한국에 가봤어? 요즘 진짜 럭셔리는 거기야. 한국의 아파트를 봐야 해. 우리가 알던 럭셔리의 개념이 바뀔 거야. 심지어 제 절친한 친구 케이트마저 일주일 전 한국 출장을 다녀온 후 비버리 힐스 저택을 내놓았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케이트를 만났습니다. 항상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던 그녀가 심플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엘리자베스, 내가 한국에서 본 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케이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거기서는 럭셔리가 겉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있더라고. 한국의 아파트는 우리가 알던 아파트가 아니야. 케이트의 말이 자꾸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고급 아파트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영상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초고층 타워, 24시간 보안 시스템, 실내 수영장, 프라이빗 영화관, 와인바까지. 이건 정말 아파트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특히 눈에 띈 것은 스마트홈 시스템이었습니다. 음성 한마디로 모든 가전이 작동하고 스마트폰으로 집안 곳곳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저희 비버리 힐스 저택도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료를 모으면서 저는 점점 더 호기심이 커졌어요. 특히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 정말 궁금했죠. 미국의 중앙 난방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아파트 단지 내에 모든 생활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팔로워 중 한 명이 보낸 메시지가 결정적이었어요. LA 한인타운에 한국식 아파트가 이미 있어요. 다음 날 저는 바로 LA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한인타운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나타난 건물은 정말 상상 밖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마치 7성급 호텔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세련된 디자인, 이건
제가 알던 아파트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로비에서 만난 부동산 중개인 제시카는 저를 모델하우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씨, 이 아파트는 한국의 건설사가 직접 지은 건물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럭셔리한 아파트를 그대로 미국에 옮겨온 거죠. 제시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궁금증이 커졌어요. 모델하우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따스함,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제어되는 시스템, 현관에서 자동으로 인식되는 스마트 도어록, 이건 단순한 집이 아니라 미래였어요.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죠. 제시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는 한국에 있죠. 가보셔야 해요.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했어요. SNS에 이 계획을 공유하지 않고 조용히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죠. 화려한 비버리 힐스 저택보다 더 뛰어난 한국의 아파트라니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제 눈으로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엘리자베스, 내가 아파트를 보러 간다고? 그것도 한국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버지의 고집은 여전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있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를 내리고 저는 생전 처음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스캔하자 자동으로 게이트가 열리고 얼굴 인식 시스템이 제 신원을 확인했죠.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이곳의 속도와 정확성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들은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길을 찾기 위해 헤매는 사람이 없었죠.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심지어 어느 게이트로 가야 할지 안내하는 로봇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공항이라고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는데 이것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택시 안에 설치된 모니터에서는 실시간 뉴스가 나오고 무선 충전기가 있어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올려놓을 수 있었어요. 택시 기사님은 친절하게 서울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처음 오셨나 봐요. 서울은 24시간 움직이는 도시예요. 밤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서울 강남의 한 럭셔리 호텔에 도착했어요. 제가 예약한 스위트룸은 미국 최고급 호텔 못지않게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욕실의 첨단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죠. 변기에 다가가면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고 샤워기는 온도와 수압을 기억하는 기능까지 있었어요.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실감했습니다. 첫날은 시차 적응을 위해 호텔에서 쉬었어요. 저는 이튿날 본격적으로 서울의 최고급 아파트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단지였어요. 이름처럼 정말 최상급 럭셔리한 느낌이 물씬 풍겼죠.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평범한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어요. 초고층 타워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유럽풍 정원과 인공 호수가 자리 잡고 있었죠. 제가 살던 비버리 힐스 저택 단지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아파트 단지는 자족형 복합도시로 설계됐습니다. 여기 사시면 밖으로 나갈 필요가 거의 없죠.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쇼핑몰, 영화관, 병원, 학교까지 모두 단지 내에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 모델하우스에 들어서자 온몸으로 온돌의 따스함을 느꼈어요. 미국의 중앙난방과는 차원이 달랐죠. 이게 바로 온돌이군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안내원은 미소 지으며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 현대 기술과 만나 더 진화했어요 라고 설명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스마트 미러였습니다. 욕실의 거울이 단순한 거울이 아니라 날씨, 일정, 건강 정보까지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였어요. 이건 정말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이네요. 부엌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식재료를 인식해 유통기한을 알려주고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추천해 주었어요. 싱크대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동으로 처리했고 주방 전체가 음성 명령으로 제어됐죠. 여기 식기세척기는 10분 만에 세척이 끝나요.
안내원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1시간 이상 걸리는데 말이죠. 모든 가전제품이 한국의 최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창문이 스마트 스크린으로 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버튼 하나로 투명한 창문이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바뀌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감탄이 절로 나왔죠. 커뮤니티 시설 투어는 더 놀라웠습니다. 실내 수영장은 마치 리조트 같았고 피트니스 센터에는 개인 트레이너 로봇까지 있었어요. 골프 시뮬레이션 룸, 영화관, 와인바, 라이브러리까지 호텔보다 더 호텔 같은 시설이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얼굴 인식, 지문 인식은 기본이고 AI가 주변을 24시간 모니터링했어요. 아이들이 단지 내에서 놀아도 안전하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죠. 미국의 최고급 저택가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투어를 마치며 안내원이 물었어요. 어떠세요? 저희 아파트는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가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이네요.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왜 미국의 부자들이 저택을 버리고 이런 아파트를 찾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죠. 이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제가 지금 본 것은 정말 믿기 힘들어요. 이건 우리가 알던 아파트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목소리였죠. 엘리,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니?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온돌 시스템, 스마트홈, 커뮤니티 시설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게 저택보다 나을 리가 없다고 고집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세대와 우리 세대의 럭셔리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다른 건가? 땅과 넓은 저택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하루 만에 완전히 흔들리고 말았어요. 다음 날, 저는 가이드의 추천으로 송도의 스마트시티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어요. 그곳은 또 다른 차원의 미래였습니다. 쓰레기는 지하 자동 수거 시스템으로 처리되고 전기차 충전소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단지 전체를 덮는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의 특이한 주거 형태인 한옥 스타일 타운하우스도 구경했어요.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주택이었죠.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편리함이 공존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안뜰을 중심으로 한 구조가 한국 전통 가옥의 지혜를 보여주는 듯 했어요. 그날 저녁 투어를 안내해준 부동산 에이전트와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대화 중에 그녀는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식 아파트에 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가 준공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저는 귀가 솔깃해졌죠.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기존보다 더 발전된 AI 시스템, 드론, 배송 플랫폼,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 관리까지 적용된 최첨단 아파트라고 했어요. 특히 실리콘밸리 CEO들과 월스트리트 금융인들 사이에서 이미 예약이 밀려들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이 아파트를 세컨하우스로 장만해야겠다고요. 비버리 힐스 저택에 사는 것도 좋지만 이런 혁신적인 공간도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 LA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여러 친구들이 한국식 아파트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CEO 친구는 이미 계약금까지 걸어놓은 상태였죠. 그날 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며칠 만에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땅과 저택만이 부의 상징이라고 믿었던 제가 이제는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를 세컨하우스로 장만하려고 하다니. 하지만 이건 단순한 주택 형태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생활 방식, 가치관의 변화였어요. 불필요하게 넓은 공간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공간, 외부 위험에 노출된 저택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주거 환경, 럭셔리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죠. LA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넓은 공간과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삶이 진정한 럭셔리라는 것을 깨달았죠. LA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즉시 한인타운으로 향했어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들은 프로젝트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LA 한인타운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변에는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이곳을 방문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면서 서울에서 본 것과 거의 동일한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온돌 바닥, 스마트 홈 시스템, 커뮤니티 시설까지.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입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기업 CEO, 월스트리트의 금융 전문가, 헐리우드 스타들, 미국 상류층 인사들이 이미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안내를 맡은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이 기존 저택을 유지하면서 이곳을 세컨하우스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왜 다들 여기로 왔을까요? 제가 궁금증을 표현하자 직원은 여러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산불이나 자연재해 위험이 적고 24시간 보안 시스템으로 안전하며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과의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는 점이었죠. 또한 저택 관리에 번거로움 없이 럭셔리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계약금을 걸고 비버리 힐스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엘리자베스, 내가 한국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물었죠. 내가 부동산 업계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 정도도 모르겠니? 아버지는 화가 나 있었어요. 킹 가문 사람이 아파트에 산다고. 그것도 한인타운에. 저는 침착하게 제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본 것들, LA 한인타운에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 그리고 제가 느낀 변화에 대해 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저택에서 살아야 해. 넌 지금 마케팅에 속고 있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땅을 소유하는 것이 부의 기본이라고 내가 늘 가르쳤잖니. 저는 반박했습니다. 아빠, 부자들의 기준이 바뀌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주거 혁신이에요. 이어서 서울에서 제가 체험한 모든 것을 설명했죠. 온돌의 따스함, 스마트홈의 편리함, 커뮤니티 시설의 특별함.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난 50년 동안 부동산을 해왔다. 이런 트렌드는 금방 사라질 거야. 넌 큰 실수를 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도 일리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언제나 땅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 느낀 것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럭셔리의 기준도 바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제 SNS에 새로운 소식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500만 팔로워들에게 제 경험과 결정을 솔직하게 공유하려고요. 이것이 아버지와의 갈등을 더 키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믿는 것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재벌의 딸이자 인플루언서로서 책임감을 느꼈거든요.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알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며칠간 서로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한껏 무거워졌죠. 저는 제 결정이 옳다고 믿었지만 아버지를 설득할 방법을 찾지 못해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침 식사 중에 갑자기 윌리엄 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윌리엄 삼촌은 아버지의 40년 지기로 월스트리트에서 함께 일했던 금융계 거물이었어요. 놀랍게도 그가 LA 한인타운에 한국식 아파트를 세컨하우스로 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윌리엄 삼촌도 항상 넓은 저택만 고집하셨던 분이셨거든요. 아버지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말리려고 전화했지만 윌리엄 삼촌이 주말에 한번 오라고 해서 방문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의구심도 있었지만 오랜 친구의 선택이 그를 움직인 것 같았어요. 제가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아버지는 동의했습니다. 삼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직접 물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주말이 되어 우리는 함께 한인타운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내내 무뚝뚝한 표정이었고 시간 낭비라고 몇 번이나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눈치챘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윌리엄 삼촌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두 노신사는 오랜 친구처럼 포옹했고 윌리엄 삼촌은 우리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안내했습니다. 현관문이 얼굴 인식으로 자동 개방되자 아버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내부에 들어서자 온돌 바닥의 따스함이 발을 감쌌고 윌리엄 삼촌은 이 따뜻함을 한번 느껴보면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바닥을 살펴보았어요. 윌리엄 삼촌은 집 내부를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주방의 냉장고가 식재료를 인식해 요리법을 추천하는 모습, 음성으로 모든 가전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보며 아버지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윌리엄 삼촌은 지난달 자신의 옛 저택 근처에서 도둑이 들었던 소식을 언급하며 여기는 24시간 보안과 AI 감시 시스템 덕분에 그런 걱정이 없다고 설명했고 아버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죠. 윌리엄 삼촌은 처음에는 아버지와 생각이 같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관리에 번거로움이 없고 안전하며 편리한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강조했어요. 저녁 식사는 아파트 내 프라이빗 다이닝룸에서 했고 아버지는 월 관리비나 시스템 고장 시 해결 방법 같은 실질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생각에 잠겨 있었고 집에 도착해서야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온돌 시스템은 정말 인정한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젊은 세대의 시각이 중요할 때도 있다며 제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마음을 바꾼 것은 아니었지만 제 선택을 인정해 주셔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집에 돌아와 LA의 석양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온돌 시스템의 따스함을 하루빨리 미국에서도 매일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그 포근한 온기는 정말 다른 어떤 난방과도 비교할 수 없었거든요. 한국의 기술이 미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될 날이 기다려집니다. 더 이상 럭셔리의 기준은 넓은 땅과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삶,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럭셔리였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혁신적인 주거 문화가 미국의 럭셔리 부동산 시장까지 변화시키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온돌과 스마트홈이 결합된 한국식 아파트가 어떻게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을지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마이크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전해오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한국에 대한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